안녕하세요. 독서토론 지도자 과정을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국어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독서 교육과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5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교재로 독서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 토론에 관련된 내용 이제 3장을 기본으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현재 독서 토론이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의 내용도 잘 접목하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접목한 독서 토론,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형태와 접목한 독서 토론, 그리고 독서 토론 어떤 질문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전략 부분을 잘 접목해서 진행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의 형태가 아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결국 여러분은 항상 모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기획 의도, 그리고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참여하고 싶은 모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맞는, 좀 더 결이 맞는 그런 모임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한 목적,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랬을 때 아주 크게 두 가지 나누면 나는 책에 좀 더 포인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이 순간 토론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결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거나 이제 진행할 때 이 두 포인트를 크게 잘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독서와 토론, 큰 틀을 두 개 나누는 것 외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독서 토론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무슨 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독서 토론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서 선정,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항상 영순위는 기획 의도에 맞는 책입니다. 내가 힐링하고 싶은 책, 내가 좀 더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싶은 책, 뭐 부동산의 경제에 대한 실전 팁을 알고 싶은 책,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목적, 기획 의도에 맞는 책이 우선 영순위고, 그 다음으로는 모임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인가? 그냥 나의 욕심에 막 900페이지짜리 책, 막 시리즈 3권짜리 책, 이런 것들 있을 때 이 정해진 분량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가에 대한 난이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가? 이게 좀 더 흥미있게 이렇게 입문할 수 있는 책인가? 그리고 생각할 거리, 우리가 같이 나눌 질문거리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 툴로 모임에 대한 도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어떤 글이 어려운 건지, 어떤 글이 쉬운 건지 우리가 사실 판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텍스트 난이도에 대한 세 가지 요소로 질적, 양적, 독자 이렇게 있어요. 질적은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밀도 있고 약간 전문 용어가 섞여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책들이 있죠. 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요소고, 양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두꺼운 책, 딱 봤을 때 벽돌이라고 하는, 보기만 해도 좀 엄두가 안 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독자 요소, 요즘은 이 요소가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근데 조금 어렵고 조금 양이 많아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또 내가 흥미있는 부분 도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니즈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책 페이지 자체를 400페이지는 넘지 않는 걸로 합니다. 이런 걸 아예 규칙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책에 대한 난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가자, 패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지, 또 아예 처음부터 모집할 때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모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주제로 모임을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오세요라고 모집부터 할 수도 있고, 모집을 자유롭게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그들의 니즈를 한번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독서력이라고 하는, 독서력은 영역에 대한, 내가 사회 분야는 굉장히 밝은데 경제 부분은 어둡다거나, 내가 과학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거나, 이렇게 각자 요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고려해서 균형 잡히게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거의 기본 2주 정도의 같은 책을 읽고 모인다고 하면 잘 읽고 있는지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미리 제공하거나 요약된 동영상 같은 것을 미리 중간중간에 해서 책을 완독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더 강력하게 완독하지 못하면 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다 결이 다른데 준비도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널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모임이 전체적으로 더 알차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자. 사회자는 기본 모임 컨셉에 맞는 역할, 내가 힐링을 위한 심리 관련된 모임에서 되게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서 자기 고백을 안 할 수가 있죠. 그 역으로 되게 과감하게 내가 끊을 때는 끊어줘야 되고, 어때 정리할 때 이야기를 정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각자 컨셉에 맞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봐두었던 MC들 있잖아요. 유재석, 신동엽, 손석희, 여러 가지 MC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롤모델을 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어려운 균형. 인간이 100% 중립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떤 사람의 말에 더 힘을 싣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균형 잡힌 또 발언권을 제공하고, 이렇게 시야를 좀 더 넓게 갖는 거고요. 조금은 더 거리두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좀 전문성. 이거는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해당 모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질문하고 리액션, 반응해 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